시장의 매력이 없어서 소형주 위주로 움직인다. 그러나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생기면 반대로 우량주의 돈들이 쏠리게 된다. 오늘의 방송의 결론, 시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요즘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즘 세력의 매집 유형, 요즘에는 좀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는 수급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에 따라 가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이 전체적으로 부진, 사실 부진은 아닌데 우량주는 괜찮은데 이제 소형주들은 좀 못 따라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수준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게 꺾이게 하죠. 근데 우량주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주식들은 매출 영업이익 거의 좋아요. 삼성전자 이번에 쇼크 터졌지만, 쇼크가 나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요즘 특징이 또 이 시장 주도형 섹터가 아니에요. 이러한 특징들이 좀 가지고 있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거래대금 위주로 매집의 형태를 봤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거래대금이 아니라 그저 굉장히 소외됐다가 튀어오르는 그런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출도 어마어마하지 않고 500억 미만, 분기 매출이 한 500억 미만, 영업이익도 뭐 10억 사이 전후 막 이렇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런 회사를 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매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첼시스가 바로 나왔네요. 첼시스도 사실 그런 유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매출 퍼포먼스가 이번에는 분기에 잘 나왔어요. 근데 분기마다 100억 전후였어요. 영업이익은 그렇더냐?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했고, 부채 비율도 여러모로 아무튼 현금 흐름이나 회사 경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있죠. 회사가 경영을 할 때 매출을 못 내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쵸? 거래 대금도 볼만한 게 뭐냐면 1000억을 넘지가 않아요.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크게 가는 주식들의 트렌드가 오히려 롱바디 양봉을 만들면서 이 연속성을 꼭 가져가요. 그래 보시면 이게 한 달에 몇 번의 급등을 만들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한 달에 6번, 7번 이상의 급등 차트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한 달간 5번, 5회 이상 급등. 급등이라 하면은 이제 15% 이상 요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요즘 트렌드예요. 오히려 매출이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못 올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고 하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호재가 있어야 이러한 움직임이나 변동성이 발생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우량 주식에 이러한 변동성이 안 생기고, 참 특이하게 안 생기고, 정말 매출이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주식에 있어서 이런 상승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이렇다 할 거래 대금이 막 터지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매집 패턴을 좀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주식도 한번 찾아보고요. 자,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체이스도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오른 주식 중에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제주 맥주도 의미 있게 봤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은 진짜 왜 상장했을까 싶은데 쭉 밀렸다가 매출이 안 받쳐져요. 회사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도 적자고, 부채 비율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가 이제 차트가 오르기 시작하면 더 잘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롱바디 양봉이 아니라 꼬리를 계속 만들었죠. 계속 꼬리를 만들면서 그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롱바디 양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뭐 매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게 잘 오르니까 이걸 봤다가 이게 연속성을 주는지를 봐야 돼요. 한 달을 기다린다라기보다 이제 몇 번의 수급과 패턴을 주면서 상승을 더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런 애들이 너무 잘 가니까 조건이 딱 맞아요. 거래 대금도 얼마 안 터지고 회사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급등 패턴도 많이 나오지만 모멘텀은 제대로 없었죠.
근데 롱바디 양봉을 만들어낸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관종으로 넣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좀 특이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니까.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주식이거든요. 이런 거는 또 우량 주식이에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뭐 경기 침체네 뭐 금리가 오르네 하면서 그 와중에 좋은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회사도 잘 못 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아나 이런 주식은 좋아요. 근데 이런 주식이 오히려 못 가고 있단 말이죠. 매출이 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 트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위지트도 그렇죠. 위지트도 지금 비트코인 이슈가 붙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아까 봤던 종목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슈가 붙으니까 롱바디 양봉 나왔죠. 롱바디 양봉 나오고 나서 연속적인 요즘 수급과 상승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지트의 이런 흐름이 또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한 달 만에 또 급등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유효할 것 같아요. 이 흐름이. 문제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맞아요. 저 역시도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 회사를 투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좀 강세로 당분간 움직여주는 게 지금의 트렌드인 건 또 맞고요. 아시아나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시아나도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시가총액 2천억이고 매출이 뭐 꾸준하긴 하지만 이게 네임밸류가 있어서 그렇지 이게 사실 이 정도의 시총을 유지할 만한 다른 일반 회사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바닥을 쭉 찍으면서 올라오면서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좀 매출이 덜 나오는 주식, 그런 주식에서 이런 움직임 나오는 거고, 아미노로직스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튀어오른 거잖아요. 와, 이거 여기 2022년도에 저점까지 갔었네. 아미노로직스. 얘도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데 사실 좀 과하긴 합니다. 1,000억도. 바이오의 특징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게 트렌드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회사들이 규모가 다 비슷해요. 규모와 매출 수준이 다 비슷한 회사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섹터와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메가임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래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매출액이 비슷합니다. 100억 원 전후,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거나 10억 내외로 가져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의 지금 꼬리가 잘 달리고 급등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시장에서 대우받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어쩌면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할 때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거 그대로 직격으로 맞는 회사들의 상승이 더 잘 나오고, 이건 세력이 만지작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오히려 투자를 안 하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디 투자하겠어요. 지금과 같이 불안할 때는 좋은 회사에 더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더 투자하니까 개인들이 투자할 거는 안 가고, 개인들이 기피하는 거, 돈 더 못 버네, 매출 쪼그라들고 있네, 그런 회사는 지금 오히려 상승을 만들고 있다는 거. 오늘 상승을 한번 기준으로 또 찾아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죠. 너무 심각한 수준만 아니면 돼요. 얘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DTNCRO 오늘 처음 봐요. 주식. 이것도 오늘 롱바디 양봉 찍었네요. 상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동도 과정이 있어요. 야, PCL은 매출이 6억이네. 버는 게. 파두보단 낫네요. 파두는 3억인데 PCL은 6억이에요. 근데 국내 세력 아닌 것 같아요. 움직임 보니. 국내 세력주는 저렇게 만들지 않더라고. 자금이 없어서 그냥 꽉 닫아놓고 쭉 올려버리지. 정치 테마 비슷하기도 하네, 움직임이. PCL 회사가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요? 6억 버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늘리지? 예전에 많이 벌어봐야 180억, 240억인데 이거 어떻게 늘리지?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무슨 회사지 이건? 바이오군요. 바이오. 이거 심상치 않네요, 움직임이. 프론티어. 그쵸, 이런 것도 엄청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회사도 관종으로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테크위, 이것도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니까. 근데 실적이 확 늘어날 것 같은데, 반도체들. 넥스트 칩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 주목을 꽤 많이 받으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세력들이 저렇게 급등 만들고 저런 식으로 좀 가게 만들었었어요. 그쵸. 상보도 규모가 똑같아요. 매출 100억 원에, 상보 역시도 매출 100억 원에 영업이익이 10억 안팎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움직임을 주는 회사들은 거진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장이 재미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시장의 매력이 없어서 소형주 위주로 움직인다. 그러나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생기면 반대로 우량주의 돈들이 쏠리게 된다.
이제 그렇게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죠. 한 요 정도만 종목 얘기할까요? 더 많이 얘기해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와 트렌드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해서 요즘 세력들이 어떤 걸 매집을 하는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방송의 결론. 시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시장은 시장에 맞춰진 방법에 의해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업이 오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사실. 시장에 맞는 방법과 개념을 여러분이 새롭게 배우셔야 돼요. 새롭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험이 필요한 거죠.